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소식은 작가 개인의 역량과 성취를 넘어서 한국 문학 번역의 성취로도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번역가는 해외에 있는 첫 독자이자 또 한국 문학을 세계와 연결시키는 연출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 코리안,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남미 브라질에 소개한 번역가와 함께 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브라질 언어로 옮긴 김지윤 상파울루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브라질 포르투갈어판으로 번역한 김지윤 교수는 현지에서 이제 문학 번역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상파울루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브라질에 지금 계시는 김지윤 교수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에 마치 내일처럼 굉장히 반갑고 벅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네. 진짜 소식이 맞나 찾아봤고요. 네.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단 너무 놀랍고 기뻤고 이제 제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번역해서 기뻤다기보다는 네. 그 사실은 나중에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나서야 사실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인터뷰 요청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는군요. 근데 교수님, 그 소년이 온다 브라질판 제목은 뭐죠? 브라질어로는 아투즈마누스라고 번역이 출간이 됐는데요. 네. 그 영어 휴먼 X를 포르투갈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온 네. 건데 네네. 제가 사실은 그 번역이 끝나고 출판사와 이야기를 할 때 소년이 온다 이 뜻으로 포르투갈어로 출판을 제안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한 게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년이 온다 그 제목과 관련해서 논문까지 쓰셨다고요? 네네. 작품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소년이라는 단어와 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작품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준 아주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출판사한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권이 영국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휴먼 X로 더 알려진 상태에서 브라질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해서 번역하는 과정과 번역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그 네.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전 얘기잖아요. 훨씬 전이죠. 2022년에. 네. 소년이 온다가 이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참상을 겪은 사람들과 또 그 이후 남겨진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번역하면서도 눈물을 자주 흘렸다면서요.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느 부분이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네. 여러 번 울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번역이라는 거가 다른 언어로 문학 작품을 옮기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리고 섬세한 독서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자로서 그렇게 느린 독서를 하면서 소설 내용 자체가 마음을 울리는 게 물론 가장 컸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중요하고 또 훌륭하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전 인류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작품을 번역하는 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작품을 진짜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제가 약간 참지 못하고 감정이 복받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작품의 끝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작품 전체를 읽으면서 이렇게 쌓여왔던 감정이 그 부분에 가면은 터졌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한강 작가가 그 작품 주인공의 소년, 네. 그 동호의 모티브가 된 희생자의 가족, 동호의 형을 만나서 이제 작가가 이런 작품을 써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형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메모를 적어보셨어요. 네네. 해봤거든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허락이요. 물론 허락합니다. 대신 잘 써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작가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마음이 네. 지금도 이렇게 약간 다시 읽으니까 울컥하시군요. 약간 울컥하는데 이 부분만 오면은 제가 네. 그 부분이 마치 울겠습니다. 그 번역가에게도 들려주는 한 구절 같네요. 번역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네,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나 봐요. 그 네. 전까지는 이제 꾹꾹 참고 이제 감정을 눌러가면서 읽다가 이 부분이 되면 뭔가 이 형님분이 저한테도 뭔가 말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는 것과는 네. 다를 수 있었겠지만 네. 작가와 또 소설 속의 인물들과 계속 교감하는 진짜 섬세한 작업이 바로 번역인 것 같은데 번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 소년이 온다를 번역하기 전에 네.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이제 박사를 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네네. 연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3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그 작품은. 히라버 근데 시간이요? 이제 네. 히라버 시간. 그런데 이 작품은 먼저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고 출판사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저한테 5개월을 주셨는데 제가 예. 5개월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7, 8개월 정도로 늘렸는데 네. 사실은 그때가 마침 팬데믹 기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집에서 그냥 계속 번역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우리 소설들에 보면 특히 이제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 뭐 형, 누나 이런 호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네. 한국어 정서들이 담긴 단어들 뭐 시민군의 주먹밥 뭐 이런 것들 옮길 때 한국어로 그대로 뭐 형, 누나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뭐 브라질에서 쓰는 그런 호칭으로 바꾸셨나요? 형, 누나 같은 호칭은 네. 일단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인물의 이름으로 대신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번역에서 어떤 개별 단어라는 게 네. 이렇게 사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똑 떨어져서 그 의미가 1대1로 대응되는 의미로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네. 작품 전체 안에서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단어들 간의 관계하고 연결 속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비록 1대1로 대응하는 포르투갈어 단어가 없었지만 그 작품의 텍스트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어느 정도 그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그 문학 작품 안에서 네. 그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먹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주먹밥을 쌀로 만든 동그란 밥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먹밥이라는 단어가 네네. 상기시키는 어떤 있죠. 분명히 있죠. 정서는 네. 모를 수가 있지만 네. 그 사건과 텍스트의 어떤 연결 안에서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독자들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는 한강 작가의 책이 3작품이 나와 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 신 이렇게 3작품이 나와 있는데 네. 세 작품 다 다른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네네. 지금 브라질로 유학을 하셔서 문학 번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상파울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현재에서 네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현지라고 물어보시면 네. 이제 브라질 전체를 본다면 한국의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독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알려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한국에서도 이제 브라질 문학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일단 서로에게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일단 이제 포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 문학 작품 수 네. 자체가 다른 유럽 국가의 작품들이나 혹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문학처럼 숫자 자체가 비교할 수 없게 적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반 독자에게 이제 한국 문학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장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한국 문학의 인기나 수요가 최근 한 5년 상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2018년에 여기서 이제 출간이 되면서 정말로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이게 한국 문학이라는 한국에서 온 문학이 아니라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한국 작품에도 관심이 생긴 것 같고요. 한강 작가가 여기서는 이제 한국 문학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노벨 문학상을 타기 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그랬군요. 있습니다. 아니, 한강 네. 작가 외에 브라질에서 좀 알려진 한국 작가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한강 작가처럼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은 네. 한강 작가님이 유일하신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한 작가의 작품이 3개나 나온 건 한강 작가가 유일하고, 네. 그 다음에 배수아 작가님의 책이 두 권이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네. 한 작가의 작품이 2개가 번역됐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배수아 작가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젊은 친구들 위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 현지의 이슈랑 겹치는 뭐 퀴어 문제라든지 여성 네네.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계속 번역되어 나오고 있어요. 네. 딸에 관해요라고 김혜진 작가 책도 번역되어서 좀 반응이 좋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도 출간된 걸로. 그리고 네. 파친코도 한국에서보다 더 먼저 여기서 관심을 받았어요. 네. 이제 뭔가 붐의 시작을 알리는 게 네, 바로 네. 느껴지네요. 교수님처럼 네. 이제 재외동포 번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외국인 번역가가 많아져서 한국 문학이 더 많은 세계인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통 번역가를 길러내는 역할을 지금 교수님께서 상파울루대 한국어 문학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저희가 네. 통번역을 따로 뭐 테크니컬한 부분을 가르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한국어 문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사실 저희 과가 생긴 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졸업생들 배출하고 이 졸업생들이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어서 향후 50년 사이에는 브라질 사람이면서 한국 작품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50년 계획을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소년이 온다와 히라버 시간 번역을 다 하셨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서 박사하고 이제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작품을 여기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번역이라는 게 문화 교류의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브라질 소설 하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과 한국의 어떤 문화의 소통의 그 매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브라질 포르투갈어판으로 번역한 상파울루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의 김지윤 교수였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을 만납니다. KBS 월드 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